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어닝이 나오는 날이었고요. 정말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주가는 시간 외에서 4% 가까이 치솟았고 403달러 부근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어닝콜이 시작되고 일론 머스크가 입을 열자 주가는 거꾸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외 Q&A가 진행되는 상황에 무려 5% 가까이 변동이 있었던 것인데 도대체 어닝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서 자체는 시장의 기대치를 넘은 게 사실이고요.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6%나 폭증했고 이 넌갭 EPS는 41센트로 컨센서스의 36센트를 14% 가까이 상회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던진 몇 마디가 오늘 나온 어닝 발표에 좋은 숫자를 덮어버린 상황인데요. 오늘 다른 핵심은 첫 번째는 이 어닝 리포트는 인도량 미스에도 영업이익이 폭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주가를 거꾸로 돌린 일론 머스크의 발언 세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돈은 더 쓰는데 수익은 내년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 진짜 이야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걱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량 수치가 분명 안 좋았는데 왜 주가가 오르고 있나? 저도 테슬라의 1분기 어닝 발표 보고서를 보고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테슬라가 차량을 얼마나 팔렸는지 지표만 보면 솔직히 좋은 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인도는 38만 5천 대를 기록했고 직전 분기인 41만 8천 대에서 14% 넘게 줄어들었으며 이 시장의 기대치도 7,600대 정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는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직전 분기에서 14.2기가와트시를 기록했지만 8.8기가와트시로 떨어지면서 한 분기 만에 38%라는 충격적인 급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자동차의 판매도 부진했고 에너지도 뒷걸음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이 표면적으로는 그림이 정말 안 좋았고 모두가 1분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시작됐고요. 이 테슬라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이 손익 항목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무려 9억 4천만 달러를 찍었고 전년 1분기 대비 136%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이익률도 4.2%로 회복됐고 매출은 2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가 늘어났는데요. 이 넌갭 EPS는 41센트를 기록했으며 시장 컨센서스 36센트에서 이 37센트 사이의 예상을 깨끗하게 상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서를 두 번, 세 번 다시 읽어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꼭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보고서는 테슬라가 더 이상 차를 몇 대 팔았느냐로 평가받는 회사가 아니라는 그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분기 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어닝에서 테슬라는 그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은 162억 달러 수준으로 직전 분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 및 기타 부분 매출에서 3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2%가 폭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 및 기타라는 구간이 어떤 항목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본다면 FSD 소프트웨어의 구독과 슈퍼차저의 충전, 보험과 로보택시 운영 매출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한 대 팔 때 따라오는 매출이 아니라 이미 도로에서 굴러가고 있는 차량 수백만 대에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매출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분기에 42%가 폭증했다는 게 핵심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월가가 이번 어닝을 보고 테슬라가 드디어 자동차 회사라는 졸업장을 떼고 있다라고 해석할 만한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 차를 몇 대 팔았느냐보다 이 차들이 도로에서 얼마를 벌어줄 수 있느냐, 테슬라가 그렇게 원했던 그 상황으로 변신 중이라는 것을 이번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월가
결과에서는 테슬라가 인도량을 미스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영업이익의 폭증과 서비스 매출의 급증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영업이익 9억 4천만 달러는 정확히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서비스 매출이 좀 늘어났다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2배 넘게 폭증할 수 있냐 질문할 수 있고요. 분명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리포트를 들여다보면요. 이 영업이익은 전년 1분기 4억 달러에서 9억 4천만 달러로 이 2배 넘게 폭증하게 되었는데, 이 비밀이 보고서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핵심 사항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항은 FSD 구독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자, 이번 분기 활성된 FSD 구독자 수가 128만 명을 찍었는데요. 이 직전 분기 110만 명을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한 분기 만에 18만 명이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분기 사상 최대의 신규 구독이라는 표현으로 적고 있는데, 이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FSD 구독료 안에는 이 차량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비와 인건비, 공장의 가동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매출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만들어둔 소프트웨어를 100만 명에게 팔든 200만 명에게 팔든 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바로 FSD 구독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FSD를 쓰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 테슬라가 굉장히 현명한 정책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보험 가입자에게는 FSD를 켜고 운전할 시 이 모든 안전 점수를 100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도입했고, 안전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가 싸지며 FSD 구독료를 매달 내는 게 보험료 할인으로 어느 정도 상쇄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현명한 그림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FSD 구독을 늘리면 늘릴수록 안전 점수가 올라가고 또 사고가 줄고 테슬라 보험의 손해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FSD의 매출과 보험의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선순환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차량 한 대당 원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분기에 테슬라가 자체 리튬 정제 공장과 양극재 공장의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텍사스 기가팩토리 안에서 리튬을 정제하고 심지어 양극재를 만들고 이것을 4680 배터리로 조립하는 수직 통합 라인이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테슬라는 리튬까지 건드리냐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핵심 배터리 소재를 외부에서 사오고 있었는데, 이 가격 협상력에서는 늘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자기 공장에서 직접 이 배터리의 원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 원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공급망의 리스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고서를 보면 재료 원가 하락에 따른 차량당 평균 비용의 감소가 영업이익의 증가 요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하지 않는 배터리의 원자재까지 건드리고 있는 것이 차량 가격 인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환율인데요. 이건 의외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 효과로만 매출이 9억 달러가 늘었다고 하며 영업이익이 2억 달러 추가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달러 약세의 흐름이 테슬라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한테는 오히려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테슬라가 노력한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실적에 기여한 외부의 변수가 좋게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어닝 보고서에서 영업이익만큼 큰 무게를 둬야 할 미래의 먹거리 파트는 바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이버캡과 테슬라 세미트럭 그리고 메가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놀랍게도 모두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게 공식 일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고요. 이 사이버캡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이미 파일럿 생산 단계에 들어갔고, 이 보고서에는 사이버캡의 사진이 2개나 실릴 만큼 상징적인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세미트럭도 네바다에서 파일럿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 메가팩3는 휴스턴의 외곽의 신규 메가팩토리에서 올해 후반에 양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새로운 매출원이 올해 안에 동시에 가동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진다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 이외에도 이 다른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옵티머스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1세대 옵티머스 공장이 2분기 프리몬트에서 만들어지는데 연간 생산 능력은 현재 100만 대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자, 100만 대라고 하면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만드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텍사스에는 옵티머스의 2세대 생산 라인이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2세대 생산 라인의 장기 목표는 연간 1000만 대라고 하는데 벌써 부지를 다지고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간 1000만 대,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인지 저도 놀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봤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그대로 1000만 대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처럼 대량 양산하겠다라는 선언이 공식 문서에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생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장기 연간 생산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꽤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대량 양산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분명한 건 옵티머스가 더 이상 전시용 시제품이 아니라 공장 부지가 잡히고 있고 라인 설계가 들어간 양산 제품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옵티머스의 버전 3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테슬라는 대량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매우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옵티머스에 부여하는 밸류에이션을 이번 어닝을 기점으로 부과하게 될 것인지 월가는 계속해서 무시하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칩인 AI5의 설계가 4월 최종 완료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테슬라는 코어텍스2라는 자체 슈퍼컴퓨터가 가동이 되면서 H100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 13만 개 수준의 AI 학습 능력을 확보했고 1년 전만 해도 H100 환산 5만 개 수준이었던 것을 이번 분기 2배 이상으로 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 테라팹이라고 해서 스페이스X와 공동으로 짓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부지도 텍사스 기가팩토리 캠퍼스 안에 착공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부지에서 첫 삽을 뜨는 사진까지 들어가 있으며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테슬라가 자기가 쓸 AI 칩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 공장에서 만들고 자기 슈퍼컴퓨터로 학습을 시키는 완전한 수직 통합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칩 공급망 리스크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굉장한 야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어닝 발표 이후 일론 머스크의 Q&A를 같이 한번 정리할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닝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어닝 발표는 분명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닝콜 동안 주가가 4% 상승하고 있던 게 마이너스 2%까지 빠지게 되었는데 거의 6%나 변동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이 실시간으로 어닝콜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또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이 주가가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2026년 자본 지출의 가이던스인데 테슬라는 2026년 2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지출의 가이던스가 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한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2026년 카펙스 가이던스가 2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CFO인 네타자가 오늘 콜을 통해서 2026년 카펙스를 250억 달러로 올린다라고 발표했고 한 번에 50억 달러, 한마디로 25%를 더 쓰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걸 두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테크 회사가 현재 카펙스를 늘리고 있다고 방어했고 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엔비디아와 메타, MS도 모두 다 자본 지출을 폭증시키고 있는데 이 AI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 큰 자본 지출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고요. 카펙스가 늘게 되면 프리캐시 플로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번 분기 프리캐시 플로우는 14억 달러였는데 50억 달러가 더 늘어나게 되면 내년부터 이 숫자는 당장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더 쓰는데 그 돈으로 벌어올 매출은 언제 나오냐라는 질문이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를 꺾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감독 FSD의 매출인데요. 이 Q&A에서 비감독 FSD가 언제 매출에 기여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일론 머스크의 답은 올해 비감독 매출은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고 다만 내년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고객 차량의 비감독 FSD가 풀리는 시점도 추측컨대 4분기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추측이기 때문에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몇 달 동안 테슬라의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핵심 이유는 바로 로보택시와 비감독 FSD가 곧 매출을 시작시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월가 일부는 올해 3분기부터 로보택시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고 봤고 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올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자, 그렇다면 단기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기대치 역시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티머스의 양산에 대한 타임라인인데요. 오늘 보고서에서는 1세대 프리몬트 라인에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고 2세대 텍사스 라인에서는 연간 1000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주고 있는 충격은 상당했는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프리몬트 양산의 시작은 7월 말에서 8월 사이라고 말하고 있고 텍사스의 2세대 라인은 2027년 여름쯤에 생산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27년 여름이면 앞으로 1년하고도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고요. 빠르다 생각하면 빠를 수 있지만 느리다 생각하면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옵티머스 버전 3의 공개 시점도 2026년 중반까지 미루어졌는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그 이유를 경쟁사들이 현재 옵티머스 버전 3가 공개될 경우 이 프레임별로 분석을 해서 다 카피를 하기 때문에 양산이 가까워질 때까지 공개를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이 버전 3가 아직 공개할 만큼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보고서에서 1000만 대를 생산할 이 부지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니 아무래도 이런 의심이 더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발언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FSD 하드웨어 버전 3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하드웨어 버전 3를 가지고 F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3의 차량은 비감독 FSD를 절대로 돌릴 수 없다고 일론 머스크가 오늘 공식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초기에 FSD를 구매한 고객들 중에는 하드웨어 3를 소유했던 소유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분들한테 테슬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4가 탑재된 신차를 할인해서 트레이드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기존 차량의 컴퓨터와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해주는 방법.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기존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도시마다 미니 공장을 세워야 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말은 재무적으로 테슬라가 일부 비용을 흡수해야만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마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스페이스X의 지분 투자 20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닝콜에서 그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질문을 통해서 테라팹을 누가 짓고 누가 자금을 대냐고 물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답은 테슬라는 기가텍사스 안에서 연구용 팹을 짓는다고 하고 약 3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는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테라팹을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자, 두 회사 다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인텔도 14A 공정 기술로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꽤 명확한데요. 이 캐시플로우에 찍히고 있는 20억 달러는 테라팹 공동 프로젝트의 첫 정산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테슬라가 기가텍사스 안에 짓는 연구용 팹에는 3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카펙스 가이던스가 50억으로 상향 조정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인텔이 14A 공정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재 낙관만 할 수 있는 그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이 실망한 포인트는 모두 타이밍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옵티머스가 2027년으로 밀렸기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비감독 FSD의 매출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에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카펙스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월가 일부 역시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목표 주가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나오고 이 테슬라의 투자를 몇 분기 있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테슬라 1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모든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주가는 4% 이상 치솟았습니다. 자, 하지만 어닝콜에서 예상했던 이야기들이 지연되면서 이 테슬라가 지금 돈을 조금 더 쓰고 수익은 뒤로 미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 1분기를 정리해 본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를 불려서 번 돈으로 AI 인프라를 짓고 로봇의 공장을 세우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변신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어닝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타이밍이 좀 밀리고 시장은 실망할 수 있지만 가려는 방향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1분기 어닝 발표와 Q&A에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